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친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은 논의할 쟁점 목록만 제시했을 뿐이라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평화계획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친 대통령은 미국의 평화계획이 향후 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 최종안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근본적 문제들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선거를 취소함으로써 모든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대선은 2024년 5월에 치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실시를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저기서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키예프군이 점령 지역에서 처치하면 적대 행위는 일단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분쟁을 동결하고 무조건 휴전에 들어가는 것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시간을 벌고 피폐해진 키예프군의 병력과 무기를 보충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서방의 주장을 일축하며 모스크바는 이를 서면 안보 보장으로 공식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지도부가 국내 정치적 이익과 방위 산업의 수익을 위해 러시아의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수사는 터무니없다면서 러시아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의 약속을 듣고 싶다면 직접 서면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저 헛소리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석대로 돌다리를 두들겨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구 미디어를 베끼는 한국 매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푸틴이 죽을 맛이고 러시아 망한다는 소리만 해댑니다. 푸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황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로지에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요새화된 전체 전선을 빠른 진격으로 우회해 키예프군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굴라이폴리의 마을로의 빠른 진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토크 집단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10월에만 키예프군이 4만 7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우전과 미국의 중국 봉쇄는 지정학적으로 최강의 연합체인 러중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트럼프는 책임이 없는 척하지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그나물의 그 법입니다. 미슈진 러시아 총리가 항저우를 거쳐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러중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중국의 극지 항로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 유럽 관통 열차에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양국 간 거래선은 인민폐를 기준 거래 통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가스 공급도 보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달 착륙에도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다 쓰라고 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비자 면제 호응에 러시아도 중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반구의 가장 넓은 국가 러시아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총리급에서 정기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 근대사에서는 산동 사람들이 관동 지역에 개척을 하러 몰려간 것을 창관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창유안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적의 670만 평방킬로미터를 중국에 개방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중소 분쟁을 겪었으니 계속 친하지는 않을 거라는 학자들의 말은 다 현실을 무시한 쾌쾌 묵은 소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버팀목입니다. 에너지 자원 강국과 제조업 강국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중국은 전쟁에 확실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석유를 사지 말라고 해도 그대로 무시하고 전략 비축유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1억 6,900만 배럴의 석유를 축적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최소 11곳의 지하 석유고를 가득 채울 계획입니다. 로스니예프치 대표 이고르 세츠는 지난 10년 동안 적절한 동방 정책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 됐고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중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중동에 비해 러시아가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해 2022년부터 중국의 총 경제적 이익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2022년 이후 석유 수입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은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핵심 경제 우위를 높였습니다. 스웨츠는 러시아와 중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은 미국의 절반 이상이며 일부 EU 국가보다는 서너 배 낮다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가스 부문에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가스 수입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에너지 안보 확보에서 중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산 LNG 할인율은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유럽의 기업들이 생산 기지로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루덴코 러시아 외교 부부장은 원유에 관한 러시아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가 연합 해상 군사훈련을 벌이자 중국과 러시아도 즉각 대응해 해상 연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경제금융전에서도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민폐는 상당히 국제화돼 2024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30%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입장 바꾸는 수법을 두고 중앙권에서는川剧 변렌, 시추안 오페라 변검이라 부릅니다. 일전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미중 두 나라는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싸웠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유익한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전화 한 통화로 다카이치에게 골탕을 먹였습니다. 다카이치는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없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타이완 유사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트럼프가 컨테이너선 10척분의 대중 대두 수출을 가지고 일본을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베센트도 확인했습니다. 베센트는 대두 농장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당장 급한 대로 대두 문제를 해결해주면 일본을 자제시킨다는 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미일을 이간질한 게 아닙니다. 다 미국에서 먼저 불거져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